안녕하세요. 차트메이트입니다. 오늘은 모스코인을 좀 가져와 봤어요. 요즘 뭐 게임이나 아니면 NFT 그런 것들이 좀 가격이 많이 오르고 이번 비트 하락에도 결국 강하게 반등이 올라왔거나 그날 이미 오르기 시작한 것들은 좀 그런 쪽 부류에 있는 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왜 모스코인도 그런 류의 코인인데 안 오르고 있나 좀 차트를 좀 봤는데 차트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 펌핑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른 걸 좀 봤거든요. 모스코인 회사에서 뭘 하고 있는지 게임을 개발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결국 개발사일 수도 있잖아요. 웹사이트랑 깃허브를 가봤는데 이게 한국 잡주의 현실인 것 같아요. 깃허브 같은 거를 이제 가보면 모스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코인만 만들고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한 4년 전? 4년 전에 딱 코인만 만들어 두고 기술 개발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잡주는 잡주다. 그래서 이제 또 뭐 블로그 같은 거는 예전에 좀 많이 썼더라고요. 가장 활동을 많이 한 시기가 2018년도에서 한 19년도, 17, 18, 19? 코인 한창 한국에서 떠올랐을 때 그때 이제 좀 활동을 하고 뭐 이 이쪽에 있는 대표님도 뭐 뉴스로 나온 거라든지 그런 것도 결국에 다 2018년도 초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따로 VR 스타트업 리얼리티 리플렉션 이런 거를 좀 차리고 거기서 이제 모스코인을 좀 만드신 것 같은데 일에 꾸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블로그에서 봤을 때도 가장 최신 게 19년도 12월 달 그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쓴 거를 보여드리자면 그 내용 중에 일부인데 2020년도부터는 매월 쓰던 그 리포트를 1월, 7월에만 쓴다고 이제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 1월, 7월 1년에 두 번 쓰는 것도 이제 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ICO로 이런 말을 하긴 좀 뭐하지만 그냥 ICO로 한번 해먹은 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이후로의 어떤 꾸준한 활동은 없네요. 이렇게 활동하는 코인들은 많죠. 뭐 해외에서도 그렇고 한국 거만이 아니라 뭐 해외에서도 많이 그런데 개발자 집단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경향이 좀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돈도 많이 들죠. 이거를 계속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개발자를 놓고 개발하는 데는 돈도 좀 많이 들지만 그래도 이런 코인을 제가 업로드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도 차트적으로는 좀 어떤 다른 코인들보다는 추세는 좀 살아있다. 우선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평선이죠. 다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 선이 22평이에요. 22평인데 그런 22평 밑에서 이제 놀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좀 뭐 횡보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오늘 지지받은 것도 결국에는 22평을 지지받고 가는 모습을 좀 보고 어떤 게 오를지 모르겠지만 골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22평 위에서 좀 놀고 있는 거를 저는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런 게 추세를 타면 계속 추세를 타는 게 이제 상승장이니까 그래서 좀 가져와 봤어요. 서두가 좀 길었는데 바로 한번 분석을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가로줄에다가 최고점 자리 핵심선으로 좀 그어주고 이런 반등 나온 자리 당연히 계속 하던 방식대로 그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랑 여기는 영역이 별로 차이 안 나서 좀 이따 같이 영역을 잡을게요. 그래서 굳이 여기다가 놓진 않겠습니다. 여기랑 여기 이렇게까지만 해서 5개의 핵심선을 좀 갖고 이런 자리는 제가 이제 보조선으로 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죠. 여기이면서 이 반등하면서 올라온 자리 결국에 이 꼬리까지 3개가 다 겹치는 부분이니까 이런 자리는 보조선으로 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이에서도 보조선은 여기다가 잡을 수 있죠. 한번 퍼센트를 좀 보고 27%? 네. 한번 익절할 수 있는 퍼센트로는 적절한 부위인 것 같네요. 뭐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보조가 여기 걸로는 좀 잡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여기 정도 되겠네요. 근데 아까 제가 여기까지는 영역으로 잡을 거라고 했으니까 굳이 여기다가 보조선을 잡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보조선은 딱 이거 할 수 있겠네요. 중간 정도에. 영역을 한번 여기까지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퍼센트는 꼭 확인해 주세요. 12% 정도. 아, 이게 위로 잡아서 그렇군요. 이렇게 하고 하면은 8%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래 거를 종가로 해서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래 거 종가라고 하는 거는 이 검은색 캔들, 은봉 캔들의 종가를 사용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연결하고 결국에 이 꼬리들도 다 저항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핵심으로 잡는 건 이렇게 잡는 거니까 여기도 아이고,
여기 종가에다가 우선 놓고, 근데 종가를 여기다 놓을 필요 없죠. 여기도 어차피 잡아야 되니까 종가.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종가를 잡으면 됩니다. 이걸로 할지 아니면 우선 여기 먼저 좀 잡아볼게요. 여기 우선 잡고 이 아래쪽으로 이 종가를 좀 사용을 하면 퍼센트가 한 8.3%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 위로 좀 잡으면 되겠네요. 여기 조금 살짝 튀어나온 데까지 잡아주고 이 정도면 딱 적당한 것 같네요. 여긴 이렇게 잡아주고 이제 여기를 한번 잡아볼게요. 이걸 아래로 잡을지 아니면 위로 잡을지 고민을 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로 잡는다라고 할 때는 우선 여기 종가에다 놓고 그리고 이 위로는 여기 종가 하면서 반등하고 올라온 자리죠. 이제 가중치를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 위아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위로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등해서 저항 나온 종가 자리가 너무 높아서 위로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다가 하기에는 그렇게 중요도가 여 밑에보다는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종가를 좀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위 아래 둘 중에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이 노란색 영역이랑 초록색 영역 중에 뭘 해야 되냐라고 좀 생각을 해봤었을 때 가중치를 이제 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초록 색깔 영역은 결국에 이 노란 색깔 영역보다 가중치가 낮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부분 때문입니다. 저는. 반등하고 올라왔었을 때 종가로 저항 나온 자리 그러니까 가장 세게 이제 반등이 나온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들보다 뭐 그런 자리도 이제 보조로 쓰는데 여기를 이제 보조로 쓰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 보조를 그었다라는 거는 핵심보다는 조금 덜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라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위로 잡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 날봉 핵심 지저를 아래로 안 쓰고 이 위로 쓸게요. 오늘 좀 설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하고 빨리빨리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없죠. 여기도 종가에 그었던 데다가 놓고 여기 종가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고 아직 올라면 멀었으니까 아래로는 여기 꼬리 종가 이렇게 해서 영역을 잡아주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잡아두겠습니다. 꼬리까지 잡을게요. 여기서 특별히 종가로 잡을 수 있는 게 없으면 이런 꼬리를 잡으시면 됩니다. 꼬리 잡고 이렇게 잡으면 영역이 크니까 그냥 이렇게 꼬리 이런 식으로도 저는 사용을 해요. 자, 추세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냥 한번 그어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종가가 여기니까 딱 그어보고 이런 하락 추세를 좀 뚫고 나서 상승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가장 크게 좀 저항이 나왔던 자리를 기준으로 한번 해봤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저항이 좀 나오고 있네. 결국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이런 또 저항선이 좀 생기겠죠. 이렇게 위로는 결국에 그게 이제 날봉 핵심 지저 영역이랑 조만간 온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좀 가렸네요. 여태까지 좀 가려져 있었나?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다 찍은 이유는 하나예요. 이런 꼬리들 중에서 가장 좀 중요한 선이 뭘까라고 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거기다가 이제 찍거든요. 그러면 이거보다 이게 좀 중요해 보인 이유는 여기 저항이 그러니까 이제 조정이 가장 세게 오기 전 최근 자리 고점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좀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다 썼으면은 이런 느낌이 됐겠죠. 이런 거는 이제 냅두고 이제 이 아래로는 추세선이 한 번은 깨졌겠네요. 이렇게 그렸었을 때는 추세가 깨졌었겠죠. 만약 이런 추세를 좀 사용한다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빠져나갔으면 여기 이제 리테하는 그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는 게 이제 추세 매매고 이제 다음 채널을 좀 그려볼게요. 이 아래로 이제 딱 그리면 될 것 같아서 채널로 보면은 잘못 찍었네요. 이런 채널 로그를 켰을 때는 이 정도의 채널을 좀 갖고 있고 이제 로그를 껐을 때도 좀 봐야죠. 로그를 끄면은 하나 더 그려서 그 안에 있는 고점 이제 비로그용 채널을 이렇게 좀 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채널의 상단까지 도달을 했었고 아직 그 로그를 껐을 때의 모습에서는 미들선을 아직 못 넘고 있네요. 최근 차트에서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런 구역 날봉 핵심 지저 영역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40% 정도 되네요. 여기서 매수를 받는 게 가장 좋아 보이기는 한데 괜찮아 보이네요. 이런 건 피보나치를 좀 쓸 수가 있을까? 꼬리가 너무 기른 게 많아서 1값에서 저항 나오고 1.618이 이제 2.618까지 갔네요.
이런 꼬리까지 만약 쳐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2, 3, 4를 연결을 했을 때 1값 정도 온다라고 하면 날봉 핵심 지저 영역이네요, 결국에. 3에 3.27이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피보나치로 봤을 때도 결국에 겹치고 추세 저항으로도 겹치고 채널 미드선 그 로그를 켰을 때는 미드선이고 로그를 껐을 때는 채널 상단 결과적으로 다 겹치는 구역은 날봉 핵심 지저 영역에 이 구역이 겹쳐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로그를 켰을 때 이제 채널 하단에 계속 좀 지켜주던 라인이었고 로그를 껐을 때는 아직 도달한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예전에 한 번만 딱 도달했었고 이 로그를 껐을 때는 또 단기 채널을 또 단기 추세 채널을 또 그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밑에 거만 보세요. 밑에 추세선에 이 지지받을 수 있는 구역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매수 구역을 넘어서서 여기를 이제 다시 안 찍을 수도 있죠. 이걸 찍으려면 비트가 좀 더 내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제 내린 것처럼 좀 내려줘야 좀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차트 분석 외에 다른 걸 뭐 주식처럼 뭐 가치를 찾는 사람들처럼 어떤 뭔가 단순히 NFT다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없을 거고 안에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봤었을 때 내부적인 요소로는 전혀 이거를 사면 안 된다. 살 필요도 없다. 차라리 오른 거 타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이죠. 이렇게 모스코인은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고 여기는 이제 제가 가격표를 적어두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뵐게요.